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악명 높은 식재료가 앞에 놓여 있네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오늘 가지 요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가지 요리 하면 생각나는 그 나스 덴가쿠라는 걸 만들 거예요. 나스는 일본어로 가지고 덴가쿠 미소라는 걸 만들어서 할 건데, 이 덴가쿠는 사실 가지뿐만이 아니라 약간 두부 같은 데 발라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좋아하시는 뭐 채소 같은 데 발라서 구워 드셔도 되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 두부일 거고요. 그 다음이 아마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술안주부터 우리 아이 반찬까지. 아, 그럼요. 오늘은 일단 덴가쿠 미소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미소가 집에 없으실 수도 있지만은 아마 이전에 촬영했던 모츠나베를 해보셨으면 아직도 미소가 많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미소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생각난 거거든요. 이제 덴가쿠 미소를 만들고 가지를 구워가지고 이제 발라서 가볍게 토치로 마무리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양념장부터 만들게요. 이게 사실 레시피가 엄청 많거든요. 덴가쿠 미소가 레시피가 엄청 많은데 저는 오늘 진짜 집에서 엄청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버전을 준비했어요.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다면은 이건 집에서 하는 거니까 라고 가볍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일단 밥숟가락계라고 하면은 2큰술, 그 다음 미림 2큰술 섞어주시고, 이게 미소가 좀 딱딱해서 미림을 먼저 넣고 좀 풀어주세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어느 정도 좀 풀렸으면은 설탕 2큰술, 그다음에 코이쿠치 쇼유. 이게 매번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눈치 못 챘었는데 코이쿠치 쇼유는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없으시면 진간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쓰는 미소가 보시면 종류가 너무 많은데 혹시 시로 미소를 쓰시는 분은 이게 당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게 시로 미소 중에 안 단 것들이 가끔 있긴 한데 보통 시로 미소라고 하는 거는 쌀을 좀 주원료로 만들기도 해서 당도가 좀 높은 게 많거든요.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당도가 너무 높으시면은 설탕량을 좀 조절해 주세요. 당도가 높다의 기준 한번 몇 퍼센트 정도인지. 제가 오늘 저희 업장에서 쓰는 미소들을 한번 싹 봤는데 당도가 제일 높은 게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좀 높은 편이라서 설탕량을 한 못해도 반 스푼 정도는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간 건 몇 퍼센트짜리예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 끝났습니다. 미소 제작 네, 완료인가요? 미소 제작 완료입니다. 할 말 다들 많으시겠지만은 꽤나 그럴싸한 맛 나오기 때문에 컨셉에 맞는 집에서 하는 이자카 요리 가장 가능하면 쉽게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을 만한 걸로 준비해드리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를 준비할 건데 가지는 이 꼭지 부분을 따도 상관이 없거든요. 잘라버리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붙여서 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쓱 돌려가지고 이 윗부분 너덜거리는 것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가지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칼집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벌써 준비가 끝났습니다. 보통 칼집이라고 하면은 막 벌집처럼 이렇게 십자로 낸다든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아, 쓱 벌집처럼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칼집을 넣으면은 가지는 기름이랑 궁합이 엄청 좋은데 얘가 기름을 또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칼집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기름을 꽤나 많이 흡수해서 느끼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집 어느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 칼집을 많이 넣으면은 장점은 빨리 익는다, 단점은 기름을 좀 더 먹을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기름량은 저희가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에 가지를 쓴다면 단점 중에 하나는 가지 껍질이 좀 딱딱할 거예요. 좀 질기거나. 만약에 그런 게 싫으시면은 혹시 이 가지를 껍질을 살짝만 벗기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필러로 다 벗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색감 같은 것도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면은 가지를 껍질을 살짝만 벗겨주세요. 약간. 살짝 돌려가면서 네. 주는 거네요. 근데 필러로 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직도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손이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벗겨주셔도 아마 드실 때 꽤나 질겅거리지 않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얘도 똑같이 그냥 반으로 잘라주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한입 사이즈로 드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이 통 가지 상태로 동그랗게 썰어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의 두께감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식감 때문인가요? 네, 아무리 식감도 그렇고 가지가 익으면은 굉장히 좀 흐물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두꺼운 김밥 한 알 정도 두께 정도 되겠네요. 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두께는 이제 편하신 대로 조정하시면 되고, 얘도 지금 두께가 꽤 되기 때문에 얘네랑 같이 익히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칼집을 살짝만 콕, 콕,
이 정도만? 업장에서는 보통 튀김기로 그냥 튀겨버리는데 가정에서 이제 튀김 요리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기름 찌는 것도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오늘은 후라이팬으로 그냥 조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나? 와, 아슬아슬하네.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는 게 맛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 가지 투입. 잘리면 아래로 가게 먼저 구우시네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밑에 쪽에 색깔이 확실하게 나게 처음에는 좀 센 불로 해주시고, 만약에 구매하신 가지가 좀 두꺼운 편이다 싶으시면은 아예 좀 구우시다가 물 넣고 뚜껑 덮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가지가 좀 얇아서 아마 후라이팬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만두 구울 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좀 많이 쓰거든요. 이거까지 하셨으면은 70%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대급 최단 시간 걸리는 요리네요. 와, 그럴 거예요. 가지 껍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 같은 거에 되게 좋거든요. 웬만하면 좀 찔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먹는 편입니다. 지금은 센 불인가요? 네, 지금은 생불이고 이제는 불을 좀 줄여줄 거예요. 이 정도 색감 나는 건 좋은데 이 정도는 조금 더 익혀주세요. 보시다시피 벌써 기름이 없죠? 가지가 이게 다 먹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기름이 좀 모자라서. 근데 그렇다고 아이고 잘 먹는다 더 먹어라 하면은 느끼해지고. 네, 굉장히 느끼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계속 강불이고 이제 한 중불 정도로 줄여가지고 잠깐 기다려줄게요. 뚜껑이 없어서 뚜껑을 하나 사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제가 맨날 다이소에서 온도계 사세요 막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뚜껑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쑥쑥 들어가면은 다 익은 거거든요. 조금만 다 익은 애들은 빼올게요. 남은 공간에 작은 애들도 넣어주고. 기름은 거의 뭐 넣자마자 없어진다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가지가 기름을 진짜 잘 먹어서 제 생각엔 가지 1순위, 버섯 2순위가 아닌가. 버섯도 기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하지만 기름지면 또 맛있잖아요. 좀 질릴지언정 맛있긴 합니다. 원래 건강에 해로운 만큼 맛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나스덴가쿠는 건강에 그렇게 해롭진 않을 거예요. 익었으면은 얘는 잠깐 치워둘게요. 그럼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는데 이제 아까 만들어뒀던 미소를 발라주세요. 그냥 숟가락으로 쓱쓱 펴바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숟가락으로 섞었어요. 설거지거리를 줄이실 네. 수 있는. 저도 설거지거리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해보시면은 이렇게 간다는데 이런 맛이 나온다고?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오늘 토치를 쓸 건데 토치 없으시면은 집에 요즘에 에어프라이어 다 있으시잖아요. 에어프라이어로 잠깐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미림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서 당류가 많이 들어가면은 타기가 쉬워요. 고온에서 짧게만 하셔도 되거든요. 토치로도 가능한 정도니까 이렇게 너무 타지만 않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서 드셔도 되고 혹시 여유가 되시면은 쪽파 같은 거를 좀 써셔가지고 얹으셔도 좋고요. 집에 만약에 아마 대부분은 없으시겠지만은 시소, 오바 같은 게 있으면은 다져서 놓으셔도 되고 강아잎 같은 그 시소인가요? 차조기 주시면 되고 깨 같은 거 뿌려주셔도 잘 어울립니다. 이거 뭐 유자 같은 거나 유자 제스트 같은 거를 해주셔도 좋고 좀 원하는 향신채를 좀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강을 좀 좋아해서 아마 아이들은 생강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오늘 한잔 하실 계획이라면은 간생강도 좀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강은 좀 드시면서 그냥 얹어 드시는 느낌으로 옆에다가 놓으면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초간단 나스덴가쿠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거 진짜 집에서 꼭 해보세요. 혹시 가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진짜 맛있을 거고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아이들한테 제 생각에는 첫 가지의 경험을 좀 좋은 인상으로 가져가야 아이들이 계속 잘 먹는 것 같아서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해서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좀 드셔보실래요? 한국인 평균 입맛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생강 왜 올려 먹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생강 잘 어울리죠. 아니 제가 야채에 그
해야 되지? 흑향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이건 그런 거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약간 데리야끼 좀 나고 짭짤하고 달달하고. 그쵸. 술안주 술안주도 진짜 좋겠다. 밥은 안주가 아니지.